플러스인데 i는 1 마이너스만 남게 되는데 1대1로 만나면 장이라는 i가 한 마리 자기역선이라는 PB는 한 마리인데 i는 두 마리야. PB는 나무를 연소시키면 여기 있는 원소는 그대로 i로 인화 나필량 보존 기울기 i 인화 자석의 힘이 어디 나무이라고 닫힌 마당 전체 자석의 힘이 뚜껑을 열어놓으면 되네. 나라가 질량 i가 들었으니까 감소된 것처럼 보였을 거 아니야. 이 그림 보면은 이 자석 위에 자기장이 펼쳐있는데 자기장. 아까 강철솜을 연소시켰을 때는 여기는 산소가 여기가 끝이죠. 경험적으로 기억하는 건 뭐냐면 자석에다가 철가루를 뿌리면 어디 달라붙냐. 자석이 달라붙으면 어디 더 많이 달라붙는지 알아? 사이드. 다른 말로 양극. 양극에 더 많이 달라붙어. 여기서. 다음 중 흰색 안경 열려 있어야 날아가는 게 여기도 달라붙긴 하는데 여기가 더 많이 달라붙는 거 알아요? 맞죠? 아이오딘 들어가면 열려 있으면 또 산소가 또 들어올 수 있어. 오히려 질량이 계속 먼저 기억할 거냐면 자석에서 자기장을 형성할 때 눈에 보이진 않죠. 자기장이 눈에 보이진 않지. 근데 자기장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분명한 건 자석의 힘이 숨기고 있다는 거고 자석의 힘을 결정하는 건 자기력선이라는 선이 나오죠. 절대로 자기력선이 뭐냐면 자기력을 표현하는 선이에요. 자기력은 질량이 이온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안에 들어있는 산소가 그냥 달라붙는 자기력의 선인데 첫 번째 기억할 거는 N극에서 항상 자기력선이 나오는 거예요. N극에서 나와. N극에서 나오고요. S극으로 들어가요. 지금 안기보고 써는요. N극에서 나 한 S극으로 S를 들어갑니다. N극으로 S를 나오고 영어 알파벳으로 먼저 기억해줄게요. 여기도 또 칼륨 보이죠? 너 때문에 안 돼. 자 그러면 N극에서 나오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나오는 녀석은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여기도 나온 녀석이 한 바퀴 돌아가지고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를 쌤이 임의로 A라는 공간이라고 하고요. 같은 면적으로 여기에 B라는 공간을 만들어 볼게요. A라는 공간에는 이 자기력선이 몇 개 지나가고 있냐? 무려 5개의 자기력선이라는 게 지나가고 있어요. 왜? 들어가는 곳이니까. 여기는 지나가는 곳이니까 같은 면적의 자기력선이 몇 개밖에 안 지나가? 2개밖에 안 지나가요. 바로 같은 공간에 자기력선이 몇 개 지나가느냐가 자기력의 자석의 힘의 세기와 비례하게. 그래서 양극에서 나가고 양극에서 들어가니까 가장 밀도가 높은 곳이 여기랑 여기란 말이야. 자기력선의 밀도라고 표현해요. 이 자기력선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 즉 밀도가 큰 곳이 어디냐? A, B, C 중에 어디냐? A하고 C가 자기력선의 밀도가 더 크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S를 질량으로 표현하면 단위 부피당 몇 개가 지나가느냐 이거 밀도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만든 거 아니야? 자기력선의 밀도가 큰 게 A와 C라서 이게 뭐에 비례한다? 자기력이라는 크기에 비례한다. 그래서 철가루를 뿌리면 어디 많이 달라붙는가? 달력이 센 A하고 C 부분에 많이 달라붙는다. 칼을 준비해서 트름한 용어적으로 자기력선의 밀도를 자기력선의 밀도를 다른 표현으로 자속밀도라고 표현해요. 자속밀도 자기력선의 개수 자기력선의 자속밀도 수소라는 또는 아연도 금속 암속이 칼질 산화하고 반응하죠. 파이가 큰 곳이 어떻게 산화를 자석이 많이 나는 거는 A하고 C가 파이가 큽니다. 자기력선의 개수 자기력선의 개수 자기력선의 자속밀도 또는 파이가 크다. 자기력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기력선이 뭔지, 자기장이 어디인지 하는 거야.
너무 멀리 떨어진 곳은 자기장이 했을 때 약하겠죠. 멀리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는 간격이 잘 못합니다. 탄산에서 자 이제 여기다가 나침반을 한번 놔볼 거야. 나침반. 산소가 나오더라. 과산화수소니까 나침반의 구조를 좀 먼저 보자. 나침반은 지금은 눈으로 보시니까 바늘이죠. 바늘. 나올 것 같은데 바늘이 딴 한쪽은 애들은 모르는데 난 이거 막 지우고 내가 지우고 있어. 안 되네. 안 되네. 바늘 그리고 이거 지우고 있어. 자석. 야 이거 어떻게 다 외웠어? N극과 S극이라면은 자석으로 가벼운 자석으로 만들어놓은 게 나침반의 자침이라는 자침, 나침반의 자침인데 나침반의 자침이 빨간색이 북쪽을 향하고 파란색이 남쪽 향하는 만 전수하는 이유가 뭐다? 북쪽, 빨간색을 따라가면 북쪽으로 갈 수 있고요. 파란색을 따라가면 남쪽으로 갈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지구가 하나의 커다란 자석이기 때문이죠. 어른들은 그래서 잘 문제. 까먹어요. 그럼 북극은 북쪽 끝까지 북극이죠. 이거 북극. 북극은 도대체 자석의 극으로 무슨 극이길래 N극이 향하고 있는 걸까?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북극은 S극. 이름에 대한 북극은 자석의 극으로는 S극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잠깐 길게 한번 펴고요. 남극은 자석의 극으로 N극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S극이 향하고 있는 거고 N극이 향하고 있는 거죠. 북극이 북쪽이니까 놀스라고 쓰잖아. 놀스라고 쓰는 건 이거는 지명이야, 지명. 어떤 재료가 지명을 있어야 표현하는 영어 단어일 뿐이지 이게 자석의 극하고는 자석은 다른 거야. 얘는 사우스잖아, 사우스. 사우스가 자석의 극하고 그건 아니라는 뜻인 거야. 헷갈리면 안 돼. 놀스, N극 아니면 이러면 안 돼. 놀스는 오히려 나침반의 N극이 향하는 곳이기 때문에 S극입니다라고 말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 S극이 있을 경우에는 N극이 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N극은 어느 방향을 향한다? S극 방향을 향하는 거고 반대쪽에 N극이 있으면 N극과 N극은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휙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나침반을 여기다가 위치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N극만 뜻을 때 N극은 N극을 미니까 빨간색이 이쪽을 가리키게 되겠죠. 나침반의 바늘이 왼쪽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나침반을 여기다가 두면요. N극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미니까 나침반의 N극이 위를 향하겠죠. 나침반을 여기다 두면 나침반의 N극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나침반의 N극이 오른쪽으로 향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 표현되는 이런 것들이 다 뭐다? 나침반을 이 자리에다가 나침반을 놨을 때 N극이 향하는 방향을 표현해 놓은 겁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여기다가 쫙 나침반을 100개 정도야. 쫙 놔요. 나침반의 N극을 따라가는 뭘 그리십니까? K는 1 플러스고요. N을 보이지 않건 자기역 선을 전체가 한 덩어리가 돼서 1 마이너스입니다. 누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침반을 쫙 놓으면 N극을 쫙 따라가면서 그리는 우리가 식으로잖아. 그래서 이 자기역선이 실제 존재한다는 걸 나침반의 N극을 따라가서 맞춰주는 수유가 2 플러스고요. 나침반을 그리면서 자기역선을 그려내는 것보다 이해가 누가 마이너스입니다. 이름에는 수소 원자죠. 이게 뭐냐면 수소 과망간 문제에서 보라색이요. 적선이 자기장 방향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 우리 점을 딱 찍어줍니다. A점에서 자기장 방향이 어느 방향이야? 그러면 자기장 방향은 N극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나침반의 N극이 이렇게 여기 향하겠죠. 접선 방향. 요 곡선에 대한 접선 방향으로 N극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나침반의 N극이 향하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서 접선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누가 푸른색을 A점에서 자기장 방향은 이 접선을 그리면 여기서 자기장 방향 B점에서의 자기장 방향은 여기였다고 하는 접선을 C점에서 자기장 방향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요 라고 오케이. 칼륨하고 마이너스의 말해 마이너스 하나의 질량은 1837분의 1. 자기는 뭔지 자기가 천이 뭔지 정리해 잠시 안 보고 찍었어. 첫 번째 이제 전류에 의한 자기장. 그러면 수소의 질량이 얼마냐? 잘 찍었어요. 전류가 무슨 실험적으로 자기장을 확인하는 말하냐? 얘기지. 얘네들이 전기를 띄고 있잖아.
그래서 간단히 둘 말하면 중에 누가 전류가 보라색을 띠지? 아니고 전기를 걸어보자. 전기를 띠 양쪽에 전기를 거는 거야. 고선. 전기를 걸 때 그냥은 전기가 안 통하니까 질산칼륨이라는 걸 뿌려서 고선을 넣고 꽂아. 꽂아요. 뭐가 이걸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 전기를 잘 통하게 해주는 물질 전해질을 뿌렸다. 플러스 두 개가 이렇게 한 가닥의 고선. 고선이란 뭐야? 고선이란 전선이거든요. 이런 전선을 전선 한 가닥을 전선 한 가닥을 널빤지 같은 데가 푹 꽂아놓은 거야. 꽂아놓은 거냐. 보라색이 자, 그리고 여기에 쪽으로 이 조선에다가 전류를 보라색을 넣으면 전류 I 마이너스 전류를 E가 마이너스 I가 니까 아니에요. 플러스 쪽으로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은 여기 뭐가 E가 마이너스야. 얘가 마이너스야. 자기장. 그래서 보라색은 얘 때문에 나침반 E가 주변에 보라색이구만. 생기는 게 아니라 전류가 흐르는 고선, 전류가 흐르는 고선 지에도 둘 중에서 누가 푸른색을 띠니? 했더니 실험을 딱 했더니 푸른색이 어디에 있는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 플러스 직선 전류란 이렇게 직선으로 전류가 흐를 때 어느 방향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해. 그러면 구리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해. 폴라 이렇게 구리 이온이고 우리 푸른색은 오른손 법칙 왼손 법칙을 이용할 건데 앞으로 우리 왼손은 잘라버려. 너구나. 왼손은 절대 쓰지 않을 거야. 왼손 법칙 따라 공부하지 않아요. 그렇죠? 모두 오른손으로 해결할 겁니다. 이거 자기장 방향 찾고 힘의 방향 찾고 할 때 우리 모두 오른손만 해요. 질량을 씁니다. 나 질량 1이야. 이게 오른손이었냐 왼손이었냐 헷갈리는 순간부터 못 자, 풀게 아까 돼요. 산소의 질량이 모든 16이었어. 우리가 시험 문제를 다 오른손으로 풀 수 산소는 있게 왜 연습할 겁니다. 16이었어? 이렇게. 산소의 원자부가 오른손 쓸 거야. 8이죠. 자, 오른손의 구조를 보면은 봐봐. 엄지가 한 가닥이 왼쪽을 향하고 있고 내 손가락이 위를 향하고 있다. 둘의 방향이 다르죠. 그래서 이 한 가닥, 이게 몇 가닥? 한 가닥, 이 한 가닥을 맞추면 엄지를 전류 방향으로 맞춰주고 나머지를 자연스럽게 감싸는. 이 방향 이렇게 자기장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형태의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플러스 하나의 질량은 1이라고 한다. 위에서 내려갔을 때 무슨 방향의 자기장이 생긴다? 안쪽의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4의 질량을 가지고 안쪽이 촘촘하고요. 바깥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멀어지거든요. 안쪽이 촘촘하고. 그래서 아까 자기력선의 밀도 1번 구리, 2번 밀도가 크면서 이 자기장의 세기가 센 거래. 힘이 센 거래. 그래서 안쪽이 힘이 세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혼자의 질량비가 1대 16이지.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는 자기장의 방향을 오른손 법칙으로 알아낼 수 있고 자기장의 세기도 알아낼 수 있고 자기장의 세기를 기호로 B라고 합니다. 이걸 뭐에 비례한다? 16. 다른 말로 1대 첫 번째, 당연히 전류가 많이 흐를수록 자기장이 더 세겠죠. 다시 두 번째, 자기장 세기는 뭐에는 반비례한다? 거리가 멀어지는 거리가 아니거든요. 거리가 멀어지면 힘이 약해지죠. 거리가 멀어지면 힘이 약해지죠. 반비례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거리 R은 반비례 관계를 여기서 I라고 표현하죠. 반비례하고요. I는 반비례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을 R분의 I라는 공식으로 구하게 됩니다. 자기장의 세기는 R분의 I라는 공식으로 자, 이게 직선 전류에서 자기장의 방향을 찾는 방법과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일정 성분비 자, 넓은 자를 구보람을 아래에서 위로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엄지를 아래에서 위로 맞춰주고요. 나머지 내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그려줍니다. 자기장이 동그랗게 돌아가니까 나침반 놨을 때도 동그랗게 돌아가겠죠? 화살표 방향을 따라서 나침반의 앵글이 위치되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1대 8로만 결합해. 그리고 이건 좁지만 점점 넓어지는 거 보이죠? 바깥쪽으로 갈수록 점점 자기장의 세기는 약해지게 되는데 또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볼게요. 오른손 법칙으로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다른 말로
오른 나사 법칙이라고도 틀릴 수도 있죠. 오른 나사 법칙이라고도 성분 불러주고요. 자기장의 세기는 뭐에 비례한다? 전류의 세기에는 비례하고 도선으로부터의 거리에는 반비례한다. I에는 비례하고 R에는 반비례한다. 이런 데를 틀린 거 오는 거잖아. 이런 설명을. 과망간인산 이온이 보라색 맞죠? 그러니까 과망간인산이 MnO4가 이거니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쪽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맞는 첫 말입니다. 번째 내용 끝났네요. 이거 맞아요? 이거 맞는 말이라고 법칙을 아니야? 말하면 앙페르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물질의 음이온이다. 음이온 맞죠? 칼륨이온이 이동하잖아. 왜 안 이동해? 칼륨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로 이동하지. 질소 4번이 답이야. 앙페르 이건 법칙. 맞아. 앙페르라는 사람이 이렇게 법칙을 알려준 거라서 이름이 땄습니다. 재밌는 암기법. 아 이걸 아니로구나. 어디로 전극의 위치. 전극의 위치를 바꾼다는 건 얘를 플러스로 얘를 마이너스로 직선 전류에 의한 바꾸면은 보라색은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겠죠. 자, 두 번째 원형 전류. 아니야. 원형 전류는 뭐냐면 이걸 잘못 읽은 것 같아. 실수점 알고 있어요. 암모니아 이렇게. 자, 똑같은 성분 원소는 당연히 질소와 수소라는 이게 원형 성분이고요. 질소 한 마리가 있을 때 원형 전류가 뭐냐면 근데 한 가닥의 도선인데 아래에서 뻥 올라가서 위에서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아래로 뚫고 내려가지고 동그란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전선을 원형도선에서 전류를 원형도선으로 이동하는지를 결국은 원형도선은 결국은 한 가닥이에요. 한 가닥이죠. 결국 한 가닥이니까 오른손에서 한 가닥 엄지는 엄지로 여기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전류가 전 이 방향이니까 이렇게 전류가 흘러서 이렇게 오는 거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 오른손 맞추면 돼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는 거 보이나요? 그래서 방금 배웠던 오른나사 법칙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자, 전류가 이렇게 갔다가 여긴 전류가 이렇게 전류가 여기서는 이렇게 흐르죠. 전류가 탄소 한 마리, 산소 두 마리. 탄소 한 마리, 산소 두 마리. 성분 원소는 전류가 탄소와 위에서 아래로 되니까 엄지를 위에서 아래로 맞춰주면 돼요. 일로 가서 이렇게 돌잖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는 걸 알 수 있어요. 보이죠? 오른나사 법칙을 똑같이 적용돼요. 산소는 원자번호 8번이니까 질량이 얼마다? 다른 거 없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 도선으로부터, 이 원형 도선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운 곳과 먼 곳, 가까운 곳은 밀도가 좀 세고요. 먼 곳은 밀도가 좀 작죠. 가까운 곳, 먼 곳.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는 뭐에 비례한다? 거리에는 반비례하고 전류의 세기는 똑같다. 직선 도선과 원형 도선은 공식이 똑같습니다. 자기장의 세기를 갖는 공식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항상 이런 비로 결합해. 그렇게 이런 비율로만 결합해.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만들 때 탄소를 내가 3g 준비한 세 번째가 문제인데 필요한 산소를 솔레노이드라고 8g 필요해. 이걸 알아낼 때 이 보자. 일단 이거부터 볼게요. 솔레노이드. 탄소 3g 준비했어. 이산화탄소 만들 거야. 산소 좀 갖고 산소 도선을 엄청나게 감아놓은 걸 솔레노이드라고 해요. 옛날에 전자석 만들기 실험 같은 거 혹시 본 적 있나요? 마지막 하나 더 해볼게요. 필라멘트. 이거 산화우리는 간단하게 CU 한 마리. 이온이지만 이거 한 마리야. 산소 한 마리. 전자석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드는데 도선을 엄청나게 많이 감아놓은 거야. 도선이 가서 앞에서 뒤로 우울철처럼 막 감겨있죠. 굉장히 여러 가닥 감겨있는 것을 솔레노이드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코일이라고도 불러줘요. 코일. 솔레노이드. 코일을 감아놨다. 표현이 합니다. 자, 이거는 자기장이 어떻게 생성될까? 그래서 결국은 한 가닥이죠. 엄지 맞춘 거. 따라가. 아니 플러스 어떻게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애매하죠. 이럴 때 솔레노이드인 경우는 이때 내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 됩니다.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으니까 봐봐, 잘 봐. 앞에서 뒤로 넘어가고 있어. 전류가 앞에서 뒤로 넘어가는 그림이에요. 앞에서 뒤로 넘어가는 거니까 손가락도 내 손가락을 앞에서 뒤로 감싸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감싸지면 엄지가 어디 향해요? 왼쪽을 향하죠. 실험에서 걸음 이쪽으로? 저기를 야, 일로 나가. 칼륨의 어디로 나가? 일정 일로 나가. 피가 잘 나가는 게 어디 있잖아. 1번이 답이죠. N극이 여기 전해질 나가는 개수비로 저 왼쪽에 N극이 형성이 되고 반대쪽에는 S극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솔레노이드를 만들어 놓고 전류를 쭉 걸어주면 돼요. 한쪽은 N극, 한쪽은 S극이 생깁니다. 자석이 뭐야? 음이율이 맞죠? 맞는 말이네요. 자석이 근데 전기를 걸어줬을 때 자석이 되니까 이걸 전자석. 전기를 끊어주면 자석의 힘을 잃어버리죠. 필요할 때만 자석의 힘을 가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쌤이 가지고 있는 영구 자석들은 잠시 자석의 힘을 멈추는 영구 자석은 영구적이라서 항상 자석이 내 맘대로 할 수 있잖아. 하지만 얘는 내가 필요할 때 자석의 힘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저 일상생활에 이용을 많이 할 수가 있겠죠. 자석의 예를 들어서 폐차장 같은 데서 엄청나게 무거운 자동차를 옮겨요. 자석으로 쿵 붙여. 여기다가 쿵 떨어뜨리고 이걸 하면 되겠죠. 폐차장 주인이 되게 바보 같은 사람이야. 야, 폐차장 우리 운영하자. 야, 자석으로 하면 쉽겠네. 자석 구해요. 엄청 센 거. 자석을 구해요. 영구 자석을 구해요. 영구 자석으로 수증기를 만들어요. 퉁! 붙였어. 옮겨! 옮겼어. 떨어뜨려! 떨어져. 어떻게 해? 모든 직원이 달라붙어서 뼈니. 이렇게 글자로만 써있으면 무슨 말이지? 과를 기억해. 성분 원소의 종류는 같지만 질량비가 달라서 전자상으로 쉽게 일을 할 수 있는데 공부를 안 하면 번거치를 하니까. 얘의 성분 원소는 수소와 산소죠. 자, 그때 전자석을 이용했습니다. 어디가 N극인지를 찾아냈어요. 수소와 만약에 전류 방향을 바꿔봐. 어떻게 돼?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반대로 흐른다고 어떻게 돼? 뒤에서 앞으로 넘어오는 거 보여요? 이렇게 N극이 오른쪽으로 맞아. 그래서 전류 방향을 바꾸면 NS극이 그게 방향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다른 물질이죠. 전류를 세게, 이 전류를 세게 걸면 자석님도 세지겠지. 그래서 얘도 야 너는 자기장의 세기가 어떻게 돼? 당연히 전류의 세기에는 필요합니다. 얘는 특이하게 이 솔레노이드를 몇 번 감아나느냐, 엄청 더 많이 감으면 많이 감을수록 힘이 더 세져요. 이걸 감은 수를 넘버링 N이라고 요거에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얘는 자기장의 세기가 뭐다? N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I에 비례하는 NI라고 씁니다. 비교, 트럭과 자기장의 세기는 어땠어요?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했었죠. 이런 공식이었다가 얘는 공식이 조금 다르구나라고 차별하고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장이 N에서 나가잖아. 나갔다가 한 바퀴 돌아서 어디로 들어가? S로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 안에도 자기장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이 안에는 몰려서 쭉 지나가는 곳이라서 자기력선의 밀도가 동일합니다. 자기력선의 밀도가 동일해요. 그러므로 이 안에는 자기장의 세기가 어때요? 동일합니다. 바깥쪽은 어때요? 퍼져 있잖아. 여기는 세, 여기 좀 약한데 이럴 때는 그 자기장의 안쪽 자기장은 다 균일한 밀도를 가지기 때문에 자기장의 세기가 일정합니다. 여기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내부 자기장, 내부 자기장이라고 불러줍니다. 내부 자기장의 세기는 항상 균일하죠. 세기는 균일합니다. 균일한 이유는 자기력선의 밀도가 동일합니다. 균일합니다. 두 번째, 내부 자기장의 방향은 좀 달라. 어느 방향이야? 이 방향이지. 내부 자기장 방향은 어느 방향이야? 외부 자기장은 어때? 외부 자기장은 N에서 S로 들어가잖아. 내부 자기장은 S에서 N으로 들어가잖아. 이거 차이점 기억해. 솔레노이드의 자기장을 정리했어요.
자, 방금 한 얘기가 처음엔 운동량이 0이었는데 3초 후에 운동량이 6이 됐죠. 자, 이 녀석 보여주는 N에서 나와서 운동량의 S로 이렇게 변화량이 돌아서 3이다. 들어가게 그래서 되는데 얘들을 내부자기장은 S에서 N으로 운동량의 향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 이 물체가 받은 마치 충격이 직선으로 공간을 뺐죠. 크죠.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또 되게 5번 하면 안 돼, 2번 하면 안 되고 4번도 안 돼. 이게 지리학사가 크게는 N에서 나가서 이런 전류량이 형성되겠다는 거. 산소의 질량은 산화구리는 자, 연구 자석도 마찬가지예요. 영에서 또 내부자 기장이 보인다면 S로 들어가는 하나랑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 모습을 운동량의 보여주고요. 변화량이 똑같다는 우리의 거죠. 협량이라는 것만 아니라 산소의 질량이 다른 값이란다. 우리의 질량이야. 아주 특이하게 내부자 기장 또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내부자 충격적이네. 기장. 계속 이긴 게 내부자 그거잖아. 기장은 내부자 기장은 밀도가 자기력성 밀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전류가 얼마나 세게 흐르는가, 얼마나 팽팽하게 감안하는지만 기대한다라는 겁니다. 내부자 기장은 여기가 딱 구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리랑 상관없이 내부자 기장은 모든 거리랑 전 상관없죠. 거리는 없이 전류의 세기하고 잠수에만 여기네 델타 T 3초. 오케이. 그럼 산화구리가 몇 그램 만들죠? 충격량 어딨지? 몇 그램? 이거 운동량 변화의 충격량이잖아. 여기네. 이것까지 되고 다시 얘한테 돌아갑니다. 두 번째, 내가 구리를 8g 준비했어. 이렇게 하는 솔레노이드가 뭐였지? 또 다른 방법. 전선을 여러 번 감아놓은 거잖아. 이 두 번째 방법이 더 전선을 이거를 한 번 감아놓은 결론부터 말하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와 Y축의 산소의 전류 방향으로 내 손가락을 이렇게 맞춰. 바꿔서 이렇게 해봐. 산화구리의 엄지가 뒤에서 앞으로 나오죠. 자, 봐봐. 기울기가 위에서 왜그런지에 자기력선이 증명을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기울기의 뒤에서 정의는 앞으로 나오는 X분의 모습이 Y죠. 형성되어 X가 뭐죠? 있다라고 시간이죠. Y가 뭐죠? 해석할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이런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델타 P는 델타 그 내부는 어떻게 자기 그래프를 있다라고 했을 때 V하고 P분의 V가 4대1로 오른손 목줄에 의해서 자기력선이 이렇게 여기 이렇게 올라가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를 확장하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여기 시계 방향 확장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당연히 이런 걸 그릴 수 있지만 솔레노이드로 해석을 해도 위에서 앞으로 나오는 자기장이 형성되겠구나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로 주문해서 산화구리가 만들 때 몇의 것으로가 그러니까 4대 5라고 말하면 좋습니다. 안 돼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일단 솔레노이드 보면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각각 어느 정도 세기를 가진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까지 함께 알아냈어요. 자, 예제 문제 풀이 하나 해볼게요. 이제 우리가 물리 잘하는 사람 이런 신고하고 오케이 힘에 대한 공식 마그네슘이라는 물질이 있어. 산화 마그네슘은 Mg입니다. 이 마그네슘은 전자분은 전류에 의한 자기장입니다. 첫 첫 번째 직선 전류에 I1의 전류가 흐르고 있고요. 두 번째 직선 전류도 같은 방향으로 I2의 어차피 전류가 F는 MA인데 M 어딨지? 여기 있다 M 여기 있다. A는 어딨지? A는 전류의 세기는 같고 I1과 I2의 전류의 세기는 동일합니다. 한 도선에서 직선 전류가 I를 통해서 자기장의 세기가 B가 형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직선 도선에서 거리가 R인 곳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B가 형성이 되는 것을 이냐면 만약에 직선 도선이 이렇게 하나만 딱 있고 하나만 딱 있고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거리가 R만큼 떨어진 한 점에서 너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니? 저는 자기장의 세기가 B이다라고 봐봐.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이게 들어갈 거 아니야. 이렇게 들어가서 일로 나오겠죠. 그쵸? 봐봐. 이게 2차원이니까 2차원으로 표현을 하면 자, 예를 들어 3차원으로 표현했잖아. 2차원으로 표현할 수 없다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여기는 뚫고 들어갔어.
칠판을 뚫고 들어가고 여기서 칠판을 뚫고 나올 겁니다. 그럼 맞죠? 마그네슘과 산소는 저희가 이렇게 되면 여기를 쿵! 3대 2분 쿵! 그죠? 이 그래프에 나와 있죠. 오른손 해봐. 아까 왼쪽에 저 그래프처럼 쿵! 만약에 들어가고 산소가 아니라 뚫고 이렇게 반대로 산화 마그네슘이라고 써 있다면요. 산화 하나, 마그네슘 둘, 써 있다면 여기 뭐라고 써 있겠어? 자,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앞으로 뭐라고 써 있어도 3대 2로 결합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아이디어인데 날아가는 화살이 하나 있어요. 뒤에는 화살이니까 마지막 하나. 깃털이 달려 그래서 있겠죠. 그래프를 자, 이거를 내가 앞에서 쳐다보면 뭐가 보이냐? 많이 얘가 보이겠죠. 많이 나 특히 낚시질을 뚫고 나오는 나를 향해 오고 있는 건 얘가 기억을 보이는 기억이 거죠. 나죠. 어떻게 보냐면 얘가 내가 쭉 이렇게 가열해 보이는 올 준비하고 이걸 뒤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그 깃털 쪽이 있습니다. 오늘 깃털은 이딴 식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도록 뚫고 들어가는 건 어떻게 우리가 표현합니까? 탈취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뚫고 나오는 건 어떻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이 기호를 통해서 들어가고 있구나. 가열을 하면 나오고 할수록 있구나. 질량 예측할 수 있는. 산화구리라는 녀석이 네. 만들어져. 오케이. 산소하고 구리랑 결합해서 산화구리. 그래서 여기 X 이거 보이죠? 질량이 뚫고 증가 들어가고 증가 있는 증가 곳이고 증가 증가 증가. 뚫고 들어가고 있는 곳이고 여기는 뚫고 나오고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그냥 표현합니다. 모든 산소가 다 달라붙은 시점이 거리가 R만큼 떨어진 곳에 더 자기장의 이상 세기를 반응할 수 있는 D라고 할 더 이상 때 반응할 문제를 더 풀어볼게. 이상 반응할 이거 구해낼 게 뭐냐면 A점에서의 구리가 자기장의 세기가 없어. 얼마니 구리가 없으면 더 이상 B점에서의 반응할 자기장의 수 세기가 없어. 요 시점이 얼마니 도대체 무슨 C점에서의 시점이냐? 자기장의 세기가 모든 얼마니 구리가 다 이거 구하는 산화구리도 거예요. 같은 구하는 겁니다. 시점이라고 판단해주면 됩니다. 자, 잘 봐. A점 같은 경우는 여기 딱 껴있잖아. 그치? 질량은 그럼 봐봐. 질량은 유지. 왼쪽 도선 입장에서는 이렇게 들어가는 자기장의 형성입니다. 이렇게 뭐라 써있냐면 들어가는 자기장.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들어가는 D가 형성이 되니까 들어가는 D니까 표현할 때 들어가는 D가 X라고 쓰고요. D가 들어가겠네 라고 쓰면 됩니다. I1이라는 전류에 의해서 들어가는 D가 형성이 돼 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근데 얘만 이 A점은 얘한테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야. 누구 영향을 받아? 얘한테 영향을 받을 거 아니야. 얘를 전류가 이렇게를 받고 오른쪽에는 여기가 들어가서 열로 뚱! 또 나오겠다. 그래서 들어가서 이리로 들어가서 이리로 나올 거야. 나오는 것도 거의 R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얘는 나오는 반응에 자기장을 형성하고 얘 때문에는 들어가는 비가 형성이 되고 얘 때문에는 나오는 비가 형성이 되니까 두 완벽하게 상쇄됩니다. 들어가는 비하고 나오는 비가 완벽하게 상쇄가 되면서 A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가 된다? 세 번째, 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정하게 힘 못 줘요. 이렇게 힘줍니다. 나는 A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0이다. 한번 밀어볼까? 처음에 좀 천천히. 좋아, 이제 힘줬을까? 나빠졌어. 이렇게 되는 거죠. A점. 자기장의 크기는 똑같지만 방향이 반대 이후로 합성 자기장의 세기는 0이다. 합성 자기장의 세기는 0이다. 마찬가지로 여기 넓이를 구할 수 B점을 한번 볼게요. B점. 측정량이 되겠죠. B점은 첫 번째 I1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와 I2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더하면 합성 자기장이 나오겠죠. 이거만 이해하면 끝나요. 자, B는 봐봐. I1으로부터 얼마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 3R만큼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죠. 그래서 얘는 I1에 의해서는 어떻게 된다? 어려운 얘기를 좀 해봐요. 3R분의 I가 힘 아니다. 네, 3R분의 I. 산소 기체. 3R분의 I. 그래서 세 개의 그래프 전부 다 넓이를 구할 수 번째, I2에 의해서는 들어가는 있다. 오른쪽이니까 들어가는 사람의 I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요 I2에 의해서는 바로 오른쪽이죠. R만큼 들어가는 그냥 B가 형성이 되겠죠. I2에 의해서는 들어가는 B가 형성이 되겠죠. I2에 의해서는 들어가는 수소기가 여섯 개를 B가 뭐냐면 R분의 I를 들어갑니다. 거리 여기.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고 자기 전류가 I만큼 떨어져 있고 이거를 D라고 하자라고 문제를 준 거야. D라고 하자. 그래서 D만큼이니까 얼마나 된다? R분의 I만큼 형성량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수소기체의 이 둘을 한번 정해보면 다른 겁니다.
이만이 생긴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1리터가 생겼다. 문제에서 충격력을 충격력을 1리터가 구해라면 이거를 F에 대해서 R분의 I를 B라고 했으니까 이걸 갖다가 B점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니? 3분의 4B입니다. 평균 힘을 A점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아까 0이었죠. 근데 B점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3분의 4B가 평균입니다. I2에 의해서 B가 있는데 얘 때문에 또 들어가는 건 3분의 2가 되니까 3분의 4B가 되죠. F를 구하는 공간은 시간분의 I 기체의 특징이 뭐냐면 C도 마찬가지야. C도 I1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와 I2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합치면 합성 자기장이 나옵니다. 자, C는 여기 있죠. I1에 의해서도 오른쪽에 있고요. I2에서도 오른쪽에 있고요. 들어가는 방향이죠. I1에 의해서 들어가는 방향 거리는 땡땡땡땡 4R분의 I만큼의 자기장의 세기를 보일 거고요. I2에 의해서 들어가는 이 녀석을 A라는 자동차라고 B라는 I라고 하는 자기장의 세기를 또 자동차는 큰 분자 설정해 볼게요. 그래서 질량이 그러면 1000kg이고요. 2I가 질량이 똑같이 1000kg이고요. 4R분의 얘네들이 운동에 오는 속도가 10m/s로 온다고 설정해보자. 이거를 잘하니까 4분의 둘이 윙 오는데 하나는 아무래도 A 조선으로부터 거리가 좀 멀어졌으니까 더 자기장의 세기가 커지겠죠. 충분합니다. 그래서 B가 3분의 4, B가 3분의 4였지만 C는 4분의 3이 말짱하죠. 된다. 입자수 같은 개수의 입자수를 둘 다 멈춘 것체를 근데 얘는 완전히 종류에 상관없이 같은 개수의 입자를 준비하면 그 기체는 같은 부피 얘는 같은 부피니까요. 같은 부피를 차지하죠. 이유가 뭐냐면요. 봐봐. 거꾸로 말하면 설정해볼게. 얘는 각동량이 얼마냐면 세계량이 1000 곱하기 10이니까 많이 있는 입자의 개수 아니잖아. 만하죠. B의 운동량이 얼마입니까? B의 운동량 똑같이 같은 부피를 준비해 기체. 마지막에 정지했으니까 운동량이 얼마 된 거예요? 같은 얘는 전자석 운동량이 얘기는 얘는 수소기체고요. 그래서 얘는 산소기체고요. 플래노이드의 전류를 같은 부피를 준비했어요. 플래노이드의 전류를 이용한 전자석이 얘도 만들어져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입니까? 델타 P가. 근데 안에다가 아니죠. 내부 자기장의 흐름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다 뭐래서 자화될 수 있는 아보가드로의 강하게 자화될 수 있는 철심 같은 걸 집어넣으면 A의 충격량과 A의 충격량과 B의 충격량이 더 강한 방자석을 딴 만들 수 얘기는 있어요. 같은 철심 같은 걸 집어넣으면 A의 충격량은 많이야. B의 충격량도 많이야. 근데 A는 깨지고 B는 안 깨졌어. 이유가 뭐냐? 상관이 없다. 충격량. 못에다가 종이 같은 거 감은 다음에 거기다가 후라이 이런 우리가 만들거든요. 못이 바로 요 철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자석 이렇게 만든 자석은 내가 일시로 자석이 되었다가 자석이 안 되었다가 조절할 수 있고 또 전류의 세기를 조절하면 센 자석도 우리 만들 수 충격량은 있고 똑같다며 동그라미. 충격량 똑같은데 얘가 세기도 부딪히는 시간이 겁나 긴 NS 거야. 끼리가 나오는 아보가드로 법칙. 전류 얘는 꽉 보면 부딪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거야. 시간의 차이 때문에 시간이 전자석을 굉장히 어디다 길다면 이용하냐면 자기 공명 영상 장치 쉬운 말로 MRI 찍는다고 하죠. MRI 찍을 벽에 때 부딪힌다. 앞에서 배웠던 시간이 짧으니까 자석이니까 터진 자기 거야. 이상 빡 깨진 열심히도 거잖아. 하고요. 전자석 기준이 아니라 핵차장에서 이용해서 말합니다. 프로이드는 뭐냐면 핵융합로를 자체 반응의 법칙이 뭐냐면 핵융합로에서 엄청나게 뜨거운 열이 발생하는데 인공태양처럼 가운데다가 프로이드라는 걸 뿜어놓고 그 안에서 연료를 충돌과 안전기체가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안전하냐? 서로 시간을 에너지가 길게 나오는 H를 안전하지 않고 이게 가운데 안전한 부위치거든요. 작아지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옆에랑 닿아가지고 뜨거운 열 때문에 그 융합로가
이게 물 분자가 수기가 만들어져 띄워놓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에너지 방치라는 인공 태양 개수를 시간을 한번 쫙 하는 맞춰 볼게요. 개수 맞추는 거 그래서 했었잖아요. 붕 띄워서 뭘 원다? 전자석을 자석을 이용해서 붕 띄워놓고 한 시간 3분도 원자가 되게 두개 이용한다는 있어서 거. 여기는 포로 수소 준비를 원자 하고요. 2개, 산소 원자 화살표를 꽝 꽝 꼈다가 바닥에 꽝 착지하면 쪽에 있는 녀석을 반응물이라고 불러있고요. 오른쪽을 생성물이라고 불러주는데 구조가 나와 있어요. 질량 보존의 독특에 의해서 폴라리즘을 반응물에 있는 그래서 모든 모노폴라로 원자가 그래서 생성물에 있는 핵 융합 발전 장치에 핵화학에서 연료를 가두어 줄 때 이용합니다. 연료를 가두어 주고 연료들을 융합시킬 건데 융합시킬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산소 원자가 머리 두 개 있어. 띄워놓고 선수도 다리를 굽히면서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다리를 굽히면서 개수를 물에다가 2를 고 산소가 2개가 만약에 다리를 핀 채로 그러다 꽝 보니까 떨어지면 수소가 4마리가 됐죠, 보여요? 충격력이. 여기 수소가 2개밖에 없는데 자, 그래서 자기 공을 못하게 이를 하시면 써서 자기 개수를 자석 맞춰서 보이죠? 자석 그래서 개수의 비가 호일 보이죠? 2대 호일과 1대 자석. 2라는 두 번째, 개수의 전자석을 비를 만들어가지고 내게 되는 거죠. 가지고 이 개수비까지 딱 해놓고 나면 이제 소전도체로 만든 코일에 강한 전류를 흐르게 하여 강한 장량을 만듭니다. 전류를 엄청나게 질량 만들어가지고 보존 법칙은 강한 방금 자기장을 원자의 그 안에 개수와 꽉 왼쪽 개수와 오른쪽 강한 개수가 자기장에 사람을 집어넣고 여기서 하는 시간 공이 세게 아니고 전파 같은 걸 쏘고 설명할게요. 초음파 수소 기체 두 내 분자 몸에 수소 있는 기체 두 모든 분자 수소 수소 원자 기체의 분자는 원자에서 전자량이 전자들이 수소 원자가 1이니까 범퍼는 값이 정상 세포는 이렇게 들떴다가 범퍼가 먼저 이걸 펴면 산소 기체는 산소 하나가 원자로 출근이 가야 우리 시간력이라고 껍질 개념이니까 껍질 저희가 에너지를 공급하니까 뭐 내 몸에 있는 모든 원자한테 4g과 필수 원자한테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푸르 공급하면 전자들이 들뜰 거 아니에요. 전자가 들떴다가 이 장치를 땅 뜨면 다시 원래 상태로 쭉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정상 세포의 경우에는 에너지 값이 이만큼 나와야 되는데 아픈 세포는 좀 어디가 안 좋은 세포는 에너지 값이 미세하게 차이가 나요. 거기를 영상으로 그려내는 거야. 항상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만들어질 때는 질량을 주면 원자가 1대 8의 질량을 찾아내는 한다는 거. MRI. 내가 수소 기체를 10g을 주면 제가 한 번 찍은 지 얼마 전에 산소 기체도 10g 주면 죽여줘야 됩니다. 물 분자는 몇 g? 번지 점프도 마찬가지. 뒤에 촬영 포즈 달려있잖아. 1대 8로 반응하니까 쭉 1대 8이니까 충돌하는 시간. 바닥에 다 얘는 남아도 늘어나는 시간을 얘는 얘기해서 크겠죠. 충격력. 온도 얘는 다 쓰이겠네요. 이거 8이니까 엄청 16g 둘 다 내부를 16g 영상화한다. 1대 8로 반응하니까 얘가 16g을 다 쓴다고 한다면 얘는 1이니까 담그는 것도 어쨌든 내한테 뭐가 이용된다? 뉴질랜드가 16g 중에서 얘는 2g만 사용이 되고요. 16g 중에 16g이 전부 사용해서 1대 8로 전자석을 갖다 놓고 그래서 붕 뜨는데 그 차량을 붕 8g 따라 어디가 문제가 계산해낼 수 있어요. 그거 문제. 붕 떠서 움직이니까 마찰이 걔들 없다. 점점 마찰이 없다. 화이팅! 굉장히 빠른 속도로 뛰어야 돼. 바다 밑에 빠른 있는 에너지 거죠. 없이 원자의 질량, 원자 번호 막 설명해주면서 설명했던 기억이 나네요. 뛰고 싶지 일정 않았어. 성공의 법칙이 그래서 있고 다시 안 오늘 뛰려고 설명할 할 거는 이렇게 개수비를 딱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얘도 기체, 그래서 얘도 기체, 자기 역에 대한 여기도 기체일 경우에 꼈어. 기체일 경우에 방금 자기력이 배웠던 되면 아보가드로 전자속 법칙이 이상으로요. 보게 되면은 자기력 이상한 4번 일이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자기력이 뭐냐면 기체가 지금 이 자석 안에다가 문제가 있으니까 도선을 집어넣어요. 원자가 들어가고 그럼 자석 안에는 자기장이 기본적으로 있을 거 아니야. NS에서 S로 가지고 자기장이 흐르고 있겠죠. 그죠? NSS로 자기장이 형성되는데 그 막대 자석인 경우도 마찬가지야. 아니, 말국 자석인 경우도 마찬가지야. 말국 자석도 N에서 S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돼 있어요. 도선이 있습니다. 근데 도선에 전류를 흘려. 우와!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도선에도 자기장이 흘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원래 기존에 있던 자기장과 얘 때문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이 서로 상충할 거 아니야. 또 만나게 되면서 이 도선이 붕 뜨거나 붕 밑으로 가라앉는 힘을 갖게 됩니다. 저 도선이 받는 힘을
도선이 받는 스펀지가 자기력, 도선이 받는 자기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도선이 받는 자기력의 방향을 찾아라 할 때 우리가 오른손 법칙으로 찾아냅니다. 일단 잠깐 우리 책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우리 책에는 시험지에 어떤 지금 이 시간에 맞을 거야. 왼손으로 권총 모양을 만든 용수철 안장 모두 각각 직각이 되고. 자전거에 용수철이 달려 있는데 그게 자, 이 권총은 누가 쓰는 권총이냐? 잘 들어. 미국의 첩보 요원들 그 충격력을 줄여주는 물분자가 만들어질 쓰는 때 권총입니다. FBI는 왼손으로 총을 네, 쏴요. 수소 안전장치가 모든 충돌할 얘가 시간에 수소 일체를 늘려주는 게 그렇죠. 안전장치 왼손. 원리다. F가 뭐야? 해주고 있는 폴스. 자, 이게 시험 바로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력. 200만% 출제되는 시험 P는 있고요. P. A라는 자기장 달걀의 질량, P. B라는 아니, 달걀의 질량 같은 수소하고 질량이라고 산소가 만들어서 걸리면 같은 높이에서 F의 떨어뜨릴 방향, 거야. B의 A와 방향, B를 전류 같은 방향. 높이에서 떨어뜨릴 거야. 자, 같은 높이에서 둘을 그래서 슝 떨어뜨리면 왼손으로 바닥에 먼저 닿기 이렇게. 직전에 자, 이 도선이 어느 방향으로 힘받냐? 일단 자기장을 먼저 맞춥니다. 자기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쌍 쏘고 있죠. 얘가 바닥에 닿기 직전에 전류는 앞에서 뒤로 들어가요. 이렇게. 뭐가 똑같다. 이렇게 들어가요. 질량과 자기력은 똑같으니까 결국 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운동량 그래서 힘의 방향이 윗방향이니까 A의 문제가 만들어져요. 이 도선은 위로 둘다 붕 떠요. 땅땅 떨어지면 둘 다 운동량이 얼마가 근데 이거 우리 왼손 안 되게 쓰면 없죠. 이거 그럼 뭐가 오른손 똑같을까? 빅살. 결국 오른손. 하나씩 운동량의 수소 하나 변화량 하나가 이 녀석의 하나가 운동량의 힘의 방향. 변화량 손바닥 방향. 산소 하나가 하나가 수소 두 개 운동량의 변화량이 변화량이 뭐야? 개수만 보는 거야. 이 수소 자기장 두 개와 방향. 산소 수소 하나가 A의 물론 충격량과 B의 자, 충격량이 수소 하나가 모아다 두 개를 만들려면은 아이가 이렇게 그래서 근데 A라는 달걀은 와장창 깨졌잖아. B라는 달걀은 잘 기억이 안 나면 잠깐 질량 떠올려. 양으로 됐어. 근데 문제 아이고. 충격량이 같다 하더라도 원자가 뭐가 쪼개졌을 달라질 그러면 거야? 원자가 쪼개지면 이게 안 되는 왼손을 쓰는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거. 없고 작으니까 F. 이 모형으로는 F. 원자는 충격력이 왜 컸을까? 아이. 봐봐. 그래서 자, 원자를 그러니까 이게 어디라고요? 양은 이게 F B죠. 곱하기 이게 를 아이. 근데 상태로 A 쓰는 같은 거야. 경우는 분자 A 같은 경우는 상태로 충격량이 그래. 둘이 같잖아. I가 분자 똑같아. 상태로. 근데 A는 왜 시간이 일반적인 짧잖아. 역시 분자 바닥에 상태로 시간이 써야 짧은 F를 상태로 상태로 모아서 B 맞추고 하게 I 되잖아. 맞추고 충격력이 이렇게 클 그대로 수밖에 들어오고 없고 누가 B도 원자가 이렇게 이거 B는 돌리면 왜안 이거 끼었어? 나오니까 물어본다. B는 B는요 둘이 충격량이 다시 모형에 원소가 B는 원소가 많이 근데 나게 방이 어디였지? 기억이 안 나. 엄청 커라는 걸 뭐가 작은 거야? 이렇게. F가 작아요. 아이. 충격력이 작아. 깨진 거예요. 이 촉수 요원이고 쪼개진 F. 이런 그림을 주고서 이거 말하는 이걸로 찌라고 뱃살 충격량이 크지만 않겠다. 충격력이 왜 맞지 다르지. 않는 F. 이거 원자가 쪼개지면 안 어디 돼. 여기 F의 힘의 방향. 자, 이걸 자, 그래프로 힘. 옮겨볼 거예요. 그러면 I가 되죠. 힘, F가 시간 되는데 그래프에서 뭐가 충격량이죠? 이야기만 면적. 그죠? 근데 A는 자, 자기한테 기체 주어진 방향 시간이 뭐냐면 짧죠. 다시 짧은 요 X축을 그래서 이용해서 도선이 힘을 면적을 받으니까 만들어야 돼. 힘을 받으니까 이렇게 여기 안에다가 길게 도선을 딱 집어넣으면 올라갈 힘을 때 받으니까 이대 힘 받는 걸 이용해서 B는 어때? B는 자기한테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길죠. X축이 길어. 긴 X축을 이용해서 같은 면적을 만들어야 돼. 자동차 산소기력제가 속도가 같은 면적을 만들어야 되니까 요거를 요게 바늘이 올라가면 움직이는 올라가면 이 충분히 얘랑 올라가고 같은 면적을 만들 수 어떤 있는 힘을 거죠. 자침이 근데 어떤 바늘이 이런 힘을 받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분자에 게 해당하는 A의 자동차 면적, 속도를 B의 막 면적을 해당하는 부피가 있어. 막 많은 움직이잖아. 분자에 요 해당하는 힘을 이용한다. 근데 A는 어때? 힘이 같은 부피를 엄청 가지니까 높죠. 부풀이 움직이는 이건 모든 최고 것들. 힘이야. 이거 최고 이 힘이고 원리는 최저 힘이니까 이거는 여기가 힘받는 거야. 평균 힘이야. 그래서 F의 자기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B는 최고 힘이 없이 대기판 최저 힘이 없으니까 평균은 여기야. 전류의 전압비 같은 평균이 이런 자침이 돌아가는 모든 것들의 모형이 전기력을 힘을 하고요. 전동기 평균 힘이 다른 말로 크니까 전기를 벌어주는 공 작으니까 안 움직이는 움직이잖아요. 라고 말할 전기를 수 딱 그래서 보면 개수의 가만히 돌아가. 평균 힘이라고도 부른다고 했던 부피의 거죠. B이기도 평균적인 힘. 우리나라 말이 더 익숙해. 쉽게 말하면 세탁기를 이렇게 말하면 야 내가 넓은 수증기를 만드는데 넓이인데 넓이를 우리나라 수를 이렇게 20리터를 준비했어. 사야 한다. 산소가 넓이를 못 써. S라고 못 하고 표현한다. 있어. S 필요하지. 왜? 왜?
2대1이죠. 계수비잖아. 계수 둘의 충격량은 어떤가요? B가 같죠. HPB야. 모터도 뭔가 윙 돌아가잖아요. 뭔가 윙 힘을 돌아가면 받는 힘을 시간이 받아야 길죠? 돼요. B가 길죠? B가 너무 길어요. 한개 그러다 보니까 스피커도 충격력 힘을 받아요. 스피커가 A가 소리를 내는 원리가 이렇게 뭐냐면 만들어진 수나오는 면이 되는 건 당연히 2대 1대 2니까 진동판을 진동판이 막 떨리면서 소리를 만들어내요. 저기가 쿵쿵 이걸 유리컵으로 떼고서만 시험합니다. 이렇게 힘을 하나 이조각이 만들어질 때는 항상 일정한 스피커는 어떤 원리로 B로 힘을 받느냐, 어떻게 소리를 내느냐. 봐봐. 기체 반응에 여기 S극, N극, S극에 S극에 이렇게 자석을 집어넣은 모습이야. 기본적인 자석을 집어넣은 녀석이고요. 코일을 감안하면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이 뻗어 있겠네. 자기장이 뻗어 있고 이 코일에 전류가 흐릅니다. 코일은 솔레노이드 형식으로 들어있어요. 전류가 만약에 이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면 이렇게 앞에서 뒤로 넘어갑니다. 앞에서 뒤로 이렇게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죠. 얘가 왼쪽으로 N극 만들어. 얘가 N극이죠. NN이 서로 밀겠죠. 미니까 코일이 오른쪽으로 쿵 밀립니다. 코일이 오른쪽으로 쿵 밀립니다. 코일이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여기 있는 진동판을 이게 코일과 진동판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진동판이 같이 쿵 밀리는 거예요. 전류가 찡 그러면 쿵 밀려. 맞아요. 그래서 이 진동판이 앞으로 쿵 밀면서 소리를 만들어요. 전류 방향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얘는 그냥 개수만 딱 맞춰놓으면 그게 오른쪽 그냥 N극이잖아. PP야. 그죠? 이건 S극이잖아. S극은 N극이 당기겠죠. 왼쪽으로 쿵 땡기죠. 쿵 땡기니까 진동판이 안으로 쿵 들어가면 또 소리가 나요. 그림으로 설명하는 게 제일 좋은 쿵 하면서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요. 수소기체 10ml 굳이 에너지의 변환 측면으로 얘기한다면 전기 에너지라는 시도를 소리 에너지를 만들고 있는 기술을 반성이란 자료 중에서 뭐가 전동체로 왜 남성이전이 없는 얘가 얘가 제대로 다 반응하는 거네. 다 반응했다는 건 수소가 11대 산소가 5가 다 반응했다니까 몇 대 몇을 반응했다? 2대 1로 반응하는 거죠. 어떤 성질? 관찰 2대 1로 반응해서 어쨌든 이건 한 가닥의 도성으로 네모나게 만들고 소유주기가 10mm가 생긴 걸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를 가요. 관성이 왜 나타나는지 전류가 이렇게 가서 전류가 여기 이 방향으로 전류를 돌아서 전류가 여기는 이 방향으로 산소를 20mm, 5mm 하나씩 볼게. A, B, 오른쪽 N에서 S로 자기장이 꽂혀요. 자기장 꽂혀요. 전류는 뒤에서 앞으로 나올 거야. 이거 자기장 N에서 S로 꽂혀있고 전류가 뒤에서 안 쓰이고 흙바닥 위로 힘의 반응이 위다. 요 도선은 위로입니다. 돌아가서 CD도 N에서 S로 자기장 꽂혀있는데 걸리는 앞에서 뒤로 들어가요. 우리는 R을 정지한 물체가 계속 그러면 연결돼 있는데 얘는 위로 올라가요. 아래로 올라가요. 수소를 20줄 산소도 20줄 시계 방향으로 이전 시계 방향으로 붕 돌리는 거예요. 그죠? 시계 방향으로 붕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를 딱 걸었더니 붕 돌아가는 장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해요? 전동량, 영어로는 모터라고 부릅니다. 여기도 전기력이라는 것을 이용한다라는 것 정도를 알고 쌤은 키가 크다 보니까 전기는 개념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되게 조그만 애들은 막 이렇게 잡고 간단한 얘기를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수비만 잘 맞출 수 있습니다 했죠? 이거 방금 했던 겁니다. 부피비가 혼자 수가 2대 1대2가 나오니까 부피비 역시 2대 1대2다 버스가 붕 출발하는 거야. 어떻게 두 번째는 이렇게 뒤로 암모니아 생성 반응 왜 밀리냐면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버스는 암모니아 출발하지 생성 반응에서 정지 부피비를 운동의 상태잖아요 현재. 암모니아 운동을 유지하고 싶으니까 그 자리에 그냥 있고 싶어.